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심리치료 분야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직장에서 회의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모여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을 꼭 닫고 뭔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 원인을 그냥 내 마음의 문제, 어떤 심리적인 이유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최신 뇌과학 연구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몸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신경계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줄여서 IPNB라고 하는데요. 이 학문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뇌를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 180도 바뀌게 됩니다. IPNB가 밝혀낸 건 이거예요. 우리 뇌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딱딱한 컴퓨터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뇌는 사회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뇌가 물리적으로 계속 바뀌고 재구성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깊은 치유나 연결은요, 우뇌 대 우뇌의 소통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말로 나누는 논리적인 대화, 이건 주로 좌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요, 상대방의 목소리 톤, 미세한 얼굴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들 있죠? 이걸 우리 우뇌가 순식간에 알아채는데 바로 이 채널을 통해 진짜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반응들을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 그 엔진은 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신경 이론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즉 투쟁 도피 반응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다미주 신경 이론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사실은 훨씬 더 정교한 3단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지도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걸 하나의 사다리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연결된 상태예요. 이게 복층 미주신경 상태고요. 그런데 위협을 느끼면 사다리를 한 칸 내려옵니다. 심장이 뛰고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거예요. 여기서 더 큰 위협을 느끼면 사다리 맨 아래 칸으로 떨어집니다. 이때는 그냥 모든 걸 멈추고 얼어붙어 버리는 셧다운 상태, 즉 배층 미주신경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완전히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경지각이라는 건데요. 머리로 여기 안전한가? 하고 생각하기도 전에 내 몸의 신경계가 이미 주변을 싹 스캔해서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사다리에 어느 칸에 있을지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생물학적 지도가 기존의 심리치료, 특히 집단치료의 판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이제 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집단치료를 일종의 심리적 소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미리 연습해보는 곳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단이란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경계가 서로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생물학적 공명회로처럼 작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안정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조율해주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패러다임의 전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치료 중에 말을 안 하거나 반대하면 저항이라고 불렀어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고 본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생물학적인 생존 반응, 즉 투쟁, 도피, 동결 반응 중 하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치료서의 역할도 달라져요. 예전처럼 의미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룹 전체가 기댈 수 있는 안전기지, 즉 생물학적인 조절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치료의 목표도 단순히 통찰을 얻는 게 아니라 신경계의 유연성, 이 미주신경 톤을 회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바뀐 거죠. 이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어려운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로 이어지거든요. 이걸 우리 신경계를 위한 헬스,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신경운동의 목표는 바로 미주신경 브레이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생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건데요. 아까 그 사다리 기억나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사다리 아래쪽으로 쭉 미끄러지더라도 이 브레이크가 튼튼하면 금방 다시 꼭대기에 안전한 상태로 착
하고 돌아올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럼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내 시스템 지도 그리기. 내가 안전할 때, 싸우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 그리고 완전히 셧다운 될 때 내 몸이 각각 어떻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둘째, 호흡으로 조절하기. 특히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단절과 회복 연습하기. 안전한 환경에서 일부러 작은 갈등이나 단절을 경험하고 그걸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우리 신경계는 위험해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구나 하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안전은 치료의 배경이 아닙니다. 안전이 바로 치료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안전한 분위기가 치료를 돕는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는 변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점점 더 파편화되고 단절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신경계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깊은 연결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 어쩌면 단순히 개인을 위한 치유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